자, 해서 푸리 시리즈와 푸리에 시리즈 계수. 그래서 첫 번째 식, 저건 신테시스예요. 푸리에 시리즈 이고 밑에 것은 푸리에 시리즈 계수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이다. 어쨌든지 하나는 신테시스는 항상 플러스고, 왜냐하면 기본이 되는 그 함수들, 베이시스 함수들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는 거니까 벡터의 성분을 구하듯이 각각의 함수들의 성분의 크기를 구해서 그걸로 전개를 한 것이니까 푸리에 시리즈 신테시스라고 하고, CN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주파 성분이 얼마나 되느냐를 분석하는 어널리시스로서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 계수라고 한다. 저기 이제 소문자가 나오고 한 거는 이제는 알아서 하세요. 사실 이제 대문자로 사실 써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소문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파수를 표현할 때는 대문자를 쓰는 게 이게 상식이에요. 푸리에 어널리시스, 이거는 FS겠죠.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 Cn은 n 오메가 제로 주파수 성분의 전력량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전력량 중에서 그게 얼마나 전력이 되는가.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지금 그걸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전력량이 아주 적은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모닉은 저쪽에 미국에다가 우리 전력량이 요 주파수 성분은 85%고 요 주파수 성분은 14.2%고 요 주파수 성분은 0.8%고 할 때 0.8%는 잘라버려도 되겠죠. 그게 정보를 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력량이 적은 거는 이렇게 차핑을 해요. 그 필터링을 해서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음성 신호라든지 영상 신호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다르게 말할 때 스펙트럼 계수라고 한다. 그렇게 말해요. 주파수 성분이다. 스펙트럼 계수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복소수다. 그거 자체가 복소수예요. 이거 자체가 복소수입니다. 이거 자체가 복소수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좀 깨졌어요. 그래서 이 복소수가 사실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CN은 복소수이기 때문에 항상 극좌표계로 표현하게 되면 CN의 크기에다가 2의 j 아규먼트라고 해서 레디안을 말하는 거예요. 레디안을 말해서 CN의 크기, 각 호도가 얼마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을 때 요걸 가리켜서 요거를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이라고 말하고 요거를 매그니튜드 스펙트럼, 즉 크기 스펙트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요건 뭐라고 부를까요? 일반적으로 요거 부르는 말 혹시 기억나요? 파에서 했잖아. 페이스, 위상 스펙트럼. 그러니까 그것도 n마다 달라요. n마다. 이것도 n마다 다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자면 n이 85%, 14.2%, 0.8% 크기가 그렇게 나눠지겠지만 그게 또 이제 위상도 달라지는 거라고요. 어떤 거는 85%짜리는 뭐 4분의 파이, 또 14.2%짜리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그리고 뭐 0.8%짜리는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뭐 이렇게 위상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몇 번째 하모닉에 속한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겠죠. 자, 주기 신호의 스펙트럼이란 말은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주파수 성분을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 스펙트럼, 진폭 스펙트럼, 여기서 말하는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이에요. 매그니튜드란 말을 쓰나 앰플리튜드란 말을 쓰나 조금 뒤에 가서 좀 그거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가서 통일하도록 하고. 매그니튜드 뭐라고 했어요? 노트.
예, 이 프린트물에 D 앰플리튜드라고 했어? 앰플리튜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매그니튜드라는 말보다는 앰플리튜드. 이게 현재로서는 별 그 어려움이 없는데 나중에 보면 앰플리튜드란 말하고 매그니튜드란 말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제부터는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스펙트럼인데 스펙션 이렇게 끝났네. 스펙트럼, 앰플리튜드 스펙트럼. 자,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할 때는 진폭 스펙트럼. 주파수 오메가에 따른 CN의 분포. 자, 이제 주파수 오메가에 따른 이렇게 말하니까 연속적인 주파수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린 연속 주파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메가인데 오메가가 n 오메가 제로, 즉 n번째 주파수 스펙트럼일 때 그런 의미예요. 연속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주파수 n 오메가 제로에 따른 CN의 크기의 분포. 위상 스펙트럼, 저기도 각도 표시가 저기도 깨져 나왔는데, 위상 스펙트럼은 주파수 n 오메가 제로에 따른 호도, 그것의 분포. 스펙트럼의 특성, 주기 신호의 스펙트럼은 이산적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라인 스펙트럼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왜 이산적인지 알겠죠? 주기가 있으니까 기본 주기의 주파수로 나타낸 것에 n배가 되는 하모닉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의 정수배 주파수 성분만 가짐. 실수값 신호인 경우, 실수값 신호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를 썼는데, 이제 신호를 우리가 다룰 때 어차피 이것처럼 이렇게 그 푸리에 시리즈 계수를 구하면 복소수가 돼요. 그럼 어차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XT라는 신호가 있고 YT라는 신호가 있어요. 전혀 다른 신호예요. 전혀 다른 신호면 이걸 그냥 짬뽕을 시켜요. 짬뽕을 시키는데 섞이면 곤란해요. 혼합이 되면 곤란해. 혼합이 안 되게 섞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섞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 신호랑 허수 신호는 절대로 섞이는 법이 없어요. 네? 절대로 섞이는. 왜냐하면 이거하고 이거는 그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위상이 벌써 90도 차이 나거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90도 항상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섞이는 법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Z의 컨주게이트 T는 당연히 XT의 마이너스 JYT이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그런데 요것이 혹시라도 실수 신호고 이거 자체가, 그러면 XT하고 X 컨주게이트 T를 구해봤자 XT하고 같다 그런다면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요 허수 부분이 없는 거니까 실수 신호가 맞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수 신호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푸리에 시리즈 지워버렸습니다만 x 오브 t라는 걸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서메이션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c의 n에 2의 jn 오메가 제로 t 이고, 이때 n은 아이고 이건 필요 없고 오메가 제로는 t 제로분의 2파이다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제 실수다라는 것이람. 이게 만약에 실수 신호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요 푸리에 시리즈 계수를 구할 때 CN이라는 것은 서메이션 아니지. T0분의 1의 인테그레이션 0에서부터 T0까지 X 오브 T의 2의 마이너스 JN 오메가 제로 T의 DT 였잖아요.
DT였었는데 자 이번엔 이거 구하지 말고 컨주게이트를 구하자. 컨주게이트 구하면 뭐 이거 다 컨주게이트겠죠. 곱하기니까 이거 컨주게이트하고 이거 컨주게이트하고 이거 컨주게이트하고 이거 컨주게이트 하면 되잖아요. 근데 컨주게이트 지금 할 만한 게 뭐 있어요? 이거 컨주게이트 할 필요도 없고 컨주게이트 해봐야 뭐 그렇고 실수라면 이거는요 컨주게이트 해봐야 뭐 해요? 왜? 실수인데 그럼 X 컨주게이트 하고 그거하고 같잖아요. 이거 컨주게이트 하면 플러스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건 저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냐 하면 t0분의 1에 0에서부터 t0까지 x 오브 t에 2에 마이너스 j 마이너스 n 오메가 제로 t dt하고 같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c에 요거 뭐예요? 여기 c 대신에 뭐가 들었어요? 요 n 대신에 뭐가 들었어요? n이 여기 n 있는데 여기 n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n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n이라. CN은 뭐라고요? CN은 2의 j n 오메가 제로 t의 성분 크기. 그러면 C의 마이너스 N은요? 여기 나오잖아요. 뭐 N이 뭐니까 하여튼간 그것은 뭐의 성분이냐면 2의 마이너스 2의 J 마이너스 N 오메가 제로 T의 크기 그런 뜻이잖아요. 여긴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지금 뭘 비교하고 있냐면 요거하고 요거 비교하는 거예요. C의 N은 요 단위 벡터, 베이시스 펑션의 크기. C의 마이너스 N은 요 베이시스 펑션의 크기. 맞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 요것을 컨주게이트 한 거하고 요것을 컨주게이트 한 거, 요거는 요것을 컨주게이트 한 거하고 같대요. 그럼 쉽게 말하면 좀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C의 n의 컨주게이트는 C의 마이너스 n.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C의 마이너스 n은 뭐 마찬가지 얘기인데 C의 n의 컨주게이트다. 그런 얘기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의해서 예를 들면 C의 n이 a 플러스 jb 아까 x의 xt 플러스 jyt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요거라고 그럽시다.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C의 마이너스 n은 뭐란 얘기예요? C의 n의 컨주게이트라고 그랬잖아요. a 마이너스 jb다. 그런 얘기.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요것을 보듯이 요게 뭘 뜻하냐 하면 요걸 뭘 뜻하냐 하면 C의 n하고 C의 마이너스 n하고의 앰플리튜드는 같다. 이 얘기예요. 첫 번째 C의 n하고 C의 마이너스 n하고 앰플리튜드는 같다. 요걸 보자면 요것의 크기 얼마예요? 앰플리튜드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루트 씌운 거. 요거는요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루트 씌운 거 같잖아요. 앰플리튜드는 같고 두 번째 위상 페이스는 어떻다고요? 다르잖아요. 이건 아크탄젠트 a분의 b고 이건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C에 이게 앞에다 붙이는 게 더 낫겠네요. 마이너스 n은 n하고 같다. 이거 C의 마이너스 n의 위상은 C의 n의 위상하고 마이너스 관계다. 그럼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 어떨 때요? 0일 때는 사실은 똑같아. 0일 때는 뭐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 같다니까 뭐
0일 수밖에 없죠, 위상은. 근데 그건 뭐 나도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크기가 같고 10하고 마이너스 10하고 크기가 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꼭 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걸 우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 펑션이에요. 이거를요 기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특성 하나를 얻어냈어요. 뭐냐? 실수 신호라고 한다면 앰플리튜드는 우함수요, 페이스 스펙트럼은 기함수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에 이제 속하는 거죠. 다시요. 실수 신호에 대한 푸리에 시리즈 계수는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은 이분 펑션이고 페이스 스펙트럼은 어드 펑션이다. 그걸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는 걸 지금 살펴봤어요. 컨주게이트 취해보니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기 진폭 스펙트럼은 같고, 그리고 페이스 스펙트럼은 마이너스 관계이기 때문에 진폭 스펙트럼은 항상 우함수고 위상 스펙트럼은 항상 기함수다. 이해되겠죠? 자, 실수값 신호의 스펙트럼, 얘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히 무슨 얘기냐면 저런 얘기예요. DC 성분이 얼마다? 크기가 5예요. DC 성분의 위상은 얼마일까요? 0이에요. 실수값은 항상 0이에요. 저거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이게 기함수인데 0의 마이너스랑 0하고는 같다 이런 얘기가 됐으니까 0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항상 그 페이스는 0이에요. 그러나 어쨌든지 지금 이제 각도로 그 위상을 나타내는 각도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80도에서부터 180도까지만 위상이 있어요. 즉 호도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만 위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상이 있을 때 보다시피 뭐예요? 물론 이산적이죠. 지금 스펙트럼이 라인 스펙트럼이라는 건 표시가 된 건 잘 알겠죠. 연속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쪽의 크기랑 이쪽의 크기랑 항상 2분 똑같은 크기다. 2분이다. 여기는요 위상이 이쪽이 120도면 이쪽은 마이너스 120도, 이쪽이 마이너스 90도면 이쪽이 90도, 0도이면 0도. 이런 어드 펑셔널한 그런 이제 위상 스펙트럼을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2의 j 오메가 t라는 것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라는 것과 또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거예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의 j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오메가 t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t를 갖다 넣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코사인 오메가 t는 그대로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t나 코사인 오메가 t나 같은 값이니까. 그런데 이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j 사인 오메가 t. 이거 두 개가 근간이에요. 이거 두 개가 근간이면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원료 공식이 생각 안 나든지 그러면 그 기초로 들어가서 기본으로 들어가서 그냥 유도로 하세요.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거 나올 테고, 이거를 양변 더하면 어떻게? 요거 없어지고 저거 더하기 저걸 둘로 나눈 게 코사인 오메가 t다. 그렇게 나오겠죠? 코사인 오메가 t는 2분의 1 2의 j 오메가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걸 얘기한 거예요. 정연파 푸리에 시리즈의 오메가라는 주파수가 하나뿐이 없었는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오메가 복소지수 함수에 갔을 때는 오메가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주파수로 2등분했다.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이렇게 나눠 가졌다.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그러고 이것을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하게 되면 이거 없어지고 요게 남지요. 그럼 2j sin 오메가 t는 저거 마이너스 저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sin 오메가 제로 t는 오메가 t는 2j가 나눠져야 되니까 2j분의 1에 2의 j 오메가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크기 1짜리 주파수가 있었는데 이거 크기로 얘기하면 이것도 크기가 2분의 1이에요. 위상이 좀 생겨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플러스 주파수와 마이너스 주파수로 2등분해 가졌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유도했다. 그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오메가 t 정의가 이거예요. 사인 오메가 t 정의가 이거고요. 그래서 거꾸로 가보니까 저렇게 됐다라는 걸 오일러 씨가 미스터 오일러 씨가 공식화한 것을 우리는 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용해서 지금 나타낸 것뿐이 없어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가 있으니까 익스포넨셜 2개씩 2분의 1씩 나눠가는데 2가 있으니까 하나씩이다. 사인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j분의 1이 돼서 빼기다.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두 개씩 나눠 가지니까 그래서 코사인 익스포넨셜로 2 오메가 제로와 마이너스 2 오메가 제로로 나눠 가졌다. 이것도 코사인인데 이 둘로 나눠 가졌으니까 두 개인데 저렇게 이제 6분의 파이라는 것이 위상이 나타난다. 위상이 나타났으니까 저 위상이 나눠지잖아요. 지수로 나눠져서 이것처럼 2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j6분의 파이라는 요게 이제 위상까지 포함된 것이 된 거죠. 요게 뭐예요? 요게 C3예요. C3. 요거는요. 요건 플러스니까 2의 j6분의 파이니까 요건 뭐예요? C에 마이너스 3. 다시요. 요건 뭘까요? 요게 뭘까요? C0 DC 성분 C1 1 C-1 1 C 어이구야 요거하고 요거 합해야 되겠네. 합해서 다시 1 플러스 2j분의 1이 C1 1 마이너스 2j분의 1이 마이너스 C1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신호가 실수 신호 맞아요? 정연파로 놓고 보니까 명확하죠? 실수 신호죠? 그럼 뭐예요? 앰플리튜드, 진폭 스펙트럼은 우함수. 이거하고 이거의 진폭이 같아요? 같죠. 위상이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이거는 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C2, 마이너스 2분의 3이 C 마이너스 2. 근데 어때요? 실수값이지만 어쨌든지 위상은 요거 위상은 얼마? 크기는 2분의 3. 크기 2분의 3. 요거 위상은 얼마예요? 2분의 3을 복수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나요? 2분의 3의 각주파수로 극좌표계로 나타나면 2분의 3의 2의 j 얼마예요? 0. 마이너스 2분의 3은요? 2분의 3의 2의 j 파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요게 뭐냐라고 지금 묻는 거랑 마찬가지. 마이너스 실수값이 나온다 그러면 파이예요. 마이너스 파이라고 대답해도 되고 2분의 3의 2의 마이너스 j의 마이너스 파이라고 해도 되고 그거는 앞으로는 이제 생각하면 혼나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실수값의 위상은 파이. 실수 그 자체의 위상은 0.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두 개도 모르면 어떻게 네 개도 알아야 되는데 j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j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또 사이각들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지 5의 위상은 0 마이너스 17의 위상은 파이 이건 그냥 금방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이건 뭐 조금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크기가 있고 위상이 있다면 요거의 위상이 요 정도. 그러니까 1 플러스 2j분의 1의 위상이 요 정도. 그러면 저쪽 거의 위상은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항상 컨주게이트예요. 그런데 실수라면 요거의 위상 마이너스 파이, 요거의 위상 마이너스 파이. 요거는 얼마의 위상이? 이건 여기 나왔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거의 위상은요? 6분의 파이.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저게 C3, 저게 C-3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C0는 1, C1하고 C-1은 구해봤어요. 2분의 루트 5가 있고 26.6도이고 마이너스 26.6도. 대칭적인 거 보이죠? 기함수란 얘기예요. 또 요거는 파이, 요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 아이고 뭐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일부러 그런 거냐면 요건 우함수니까 파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자. 위상은 우함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30도면 이건 플러스 30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0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자면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은 우함수 맞고요. 페이스 스펙트럼은 기함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자, 이 푸리에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렉탱귤러 펄스를 많이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렉탱귤러 펄스를 특별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 구형파라고 불러서 사각 펄스, 구형파를 저렇게 파이로 나타내요. 대문자 파이로. 그러니까 소문자로 우리는 3.14159의 이 파이 값을 많이 쓰는데 대문자 파이로 얘기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구형파다라는 것으로 파이 t 이렇게 했습니다. 파이 t 해서 항상 이 기준은 뭐냐 하면 면적이 1인 거예요. 면적이 1인 거. 임펄스 펑션도 면적이 1이었죠. 그걸 기억하면 돼요. 면적이 1. 그러면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는 1이고 otherwise는 0이다. 이걸 기억하면 될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 되던 것이 마이너스 2분의 타우에서부터 2분의 타우. 타우가 무지 적은 값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좁아진 것이겠지만 표현하는 것은 그게 그 독립변수의 위치에 들어갈 때는 분모했던 게 분자로 간다. 그걸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할 때 x 오브 et가 2배 압축한 거다라는 개념으로 기본적인 좀 기준을 세워놓고 그러면 될 거예요. 뭐 크기가 저렇게 됐다는 거. 중요한 거는 뭐 이것 아니고요. 어쨌든 구형파는 이런 펑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트라이앵귤러 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잘 쓰진 않지만 이거는 감마 이게 감마인가? 감마 아니고 라무다네. 라무다. 삼각 펄스. 이번엔 삼각 펄스에 삼각 펄스 이러지만 요 크기가 이제 1이겠고 그럼 요 면적이 1이 되려면 요 밑둥은 넓이가 얼마나 돼야 될 거예요? 삼각형이니까
마이너스 1,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 넓이가 1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구간이 저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나타내는 게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자가 이거예요. 라무다. 그럼 요거 기억하면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지 말고 삼각형 그리지 말고 이거 나무다 t는 이번에는 폭이 달라졌어요. 왜 폭이 달라졌냐면 넓이가 1이라는 걸 기준으로 삼는 거니까. 그랬을 때 1 마이너스 t의 매그니튜드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저걸 표현하는 거다. 해서 t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대문자로 써요. 샘플링 펑션. 그래서 이건 t분의 sin t. 이거 t분의 sin t는 좀 참조를 하자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sin t는 이거는 요것도 0으로 가면 0으로 접근하고 요것도 0으로 가면 0으로 접근하죠. 이런 건 어떻게 구하냐면 그 정리가 하나 있어요. 로피탈의 정리라고 해서 이럴 경우에는 요것도 미분하고 요것도 미분해져요. 분모 분자를 미분해줘요.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이고 요거는 코사인 t가 돼서 1이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썼을 때 우선 우리가 성급하게 이 분모에 있는 거 t는 아니다 이걸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분모에 뭐 변수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건 0이 아니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잖아요 맨 처음에. 근데 0일 때도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0일 때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어쨌든 샘플링 펑션은 t분의 sin t인데 요거보다는 sinc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sinc 펑션이라는 것은 파이 t의 sin 파이 t다. 그러니까 요게 이렇다면 요것도 마찬가지죠. t가 0일 때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럼 뭐냐?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샘플링 펑션을 파이 t, 샘플링 펑션의 파이 t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다시피 t가 0일 때는 1이지만 t가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러면 다 0이죠. 그러면서 결국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 이렇게 되는데 t가 0일 때 뭐라고 해요? t가 0일 때 이게 1이에요. 그리고 t가 요게 마이너스 파이고요. 요게 파이란 얘기예요. 파이고 마이너스 파이일 때 요게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 물론 지금 스케일링이 잘 안 됐습니다만 이게 2파이고 이게 3파이고 이러는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이렇게 싱크 펑션으로 쓰게 되면 싱크 펑션으로 하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른 그래프가 아니고 다른 똑같은 건데 이때는 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1 여기가 이제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그 이제 베리어블의 차이만 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것이 이게 구형파지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전력 신호 맞죠. 그럼 전력 신호면 이게 이제 x 오브 t예요. x 오브 t가 있으면 이것에 cn을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푸리에 시리즈 급수를 구하면 푸리에 시리즈 급수가 뭘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산 주파수로 나오죠. 주기적이니까 이산 주파수다라는 거고
근데 그 주기적인 게 이입세 주파수가 뭘로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산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나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산적으로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골격이 뭐냐 그러면 펄스고요. 그죠? 여기에 골격은 싱크잖아요. 또는 샘플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텐데 비주기적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주기적일 때는 요거 하나만 있는 거고, 그럼 그때는 요 싱크가 그대로 또 나와요. 근데 그때는 연속이에요. 그렇죠?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이것의 상대는 뭐냐? 그러면 싱크다. 네? 그러면 이 싱크의 상대는 뭐냐? 그러면 펄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느 쪽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더군다나 또 다르게 뭘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이게 계속 되풀이되면 죽이죠. 죽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산, 싱크의 이산. 이렇게 되겠죠? 이게 싱크의 주기적이다. 이러면요, 이거는 펄스의 이산.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거 하나. 이제 조금 더 멀리 갑시다. 저건 저렇다 그러면 펄스가 폭이 좀 길어요. 이거 돼. 싱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럴 땐 좁아져요. 그래서 이번엔 그림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만 다시 그리자면 여기는 이렇게 넓었던 것이 여기는 좁아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쪽에 좁으면 이쪽은 이런 얘기고, 여기가 이러면 여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쪽에 시간이라는 개념하고 이쪽에 주파수라는 개념은 이게 역수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이런 관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더 가서 이 넓은 게 완전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DC만 있다 그런 얘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뭐만 있는 것 같아? DC만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DC만 있는 게 아니라 요 DC 성분뿐만 아니라 모든 주파 성분이 이 골고루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DC가 완전 넓어졌어요. 여기는 뭐만 있을까요? 뭐만 있다고요? 당연한 얘기죠. DC만 있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임펄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이제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이게 좁아져서 이쪽에 임펄스예요. 그러면 임펄스 속에 주파수 성분이 뭐가 있을까요? 속에 주파수 성분이? 그렇죠. 뭐라고요? 모든 주파수 성분을 동일한 크기로 갖고 있다. 그게 임펄스 펑션의 정체. 임펄스 펑션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이게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주파수 어떤 걸 줘봐요. 그럼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주파수를 줘봐요.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결국 이제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프리퀀시 애널라이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지 말고 요 임펄스를 딱 주면 이 임펄스 속에 모든 주파수 성분이 다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한 큐에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분석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임펄스 펑션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 구현 불가능해요. 말 그대로 구현 불가능하죠. 어떻게 모든 주파수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 영역에서 임펄스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만은 펄스는 싱크 또는 샘플링 펑션이 된다. 구형파는 렉탕귤라 펑션은 샘플링 펑션 또는 싱크 펑션이 되는데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싱크 펑션 또는 샘플링 펑션이라면 렉탕귤라가 되는데 그러나 그 관계는 항상 이쪽이 좁으면 이쪽이 넓이 되고 넓이면 좁이 된다. 넓이면 좁인데 더 넓어져서 완전히 넓어진 걸 우리는 DC라고 한다. 왜냐하면 모든 신호가 어느 때나 똑같은 거니까 그냥 쭉 가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주파수 성분은 뭐냐? 하나뿐이 없다. DC 성분 하나뿐이 없다. 이렇게 나타난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시간 영역에서 뾰족한 임펄스만 있다. 그런 얘기는 주파수 성분은 모든 주파수 성분을 균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요 관계, 하나 관계만 알면 요 모든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다. 예요. 그렇게 이제 샘플링 펑션이 사용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샘플링 펑션을 잘 활용을 하세요. 자, 해서 드디어 나왔어요. 이제 렉탕귤라 펄스 트레인. 이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 각자가 해보도록 하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결국 주기가 T0이라는 게 뭘로 나타나냐면 여기 펄스가 하나 있고 여기도 펄스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0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0. 그러니까 주기가 T0라는 게 됐죠. 그리고 펄스 폭은 타워로 지금 돼 있고요. 펄스 폭은 타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타워, 여기가 2분의 타워예요. 그런 이제 펄스 트레인이라고 그래요. 트레인은 열차처럼 이렇게 똑같은 펄스가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렉탕귤라 펄스 트레인이 있다면 결국 이런 렉탕귤라 펄스로 주어진 저 펑션 뭐 이해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이고 T0는 4라고 통일을 시켰고 요 펄스 폭이 1인 거와 2인 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하여튼간 오메가 제로가 그럼 얼마냐? T0분의 2파이인데 그럼 2분의 파이가 됐고 CN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또 속문자로 썼네. 해서 한 주기 동안 해주면 되니까 저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T0부터 2분의 T0까지 하게 되면 보다시피 요 신호가 뭐냐 그러면 요 신호가 요거일 때만 이래요. 그렇잖아요. 펄스니까 나머지 양옆에는 0이잖아요, 값이. 그러면 그것만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간 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요거 간 거 확실히 이해됐어요? 다시요?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펄스 트레인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타오에서부터 2분의 타오이고 여기가 제로예요. 여기고 여기가 2분의 T0에서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T0.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하는 것인데 한 주기 동안 적분하는 것인데 여긴 0이잖아요.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밑에 줄에 왔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타오에서부터 2분의 타오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포넨셜을 계산을 하는데 뭘 제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냐면 n이 0일 때를 제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n이 0일 때는 또 계산하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0이라고 그런다면 그냥 1이잖아요. 1을 값을 계산하면 그게 T0분의 타오예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그 면적이에요. 면적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사실은 그게 dC밸류예요. dC밸류. 그러니까 dC밸류인데 왜 dC밸류냐 하면 전력이 얼마냐 물었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가 얼마냐 그러면 이 면적 전체를 지금 계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긴 0이에요. 이건 0이고 여기는 얼마예요? 타우죠.
근데 전력 그랬으니까 T0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T0분의 타우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상 나오지만 저렇게 계산 안 하고도 DC 밸류가 얼마냐 물으면 알 수 있어요. T0분의 타우 DC 밸류가 그거예요. DC 밸류 구했습니다. n equal 0일 때 구했고, 그 다음에 n이 제로가 아닐 때로 갈 수 있는데, 그때는 왜 이걸 아까 n equal 0를 먼저 해야 되냐면 적분하게 되면 요게 나와요. 요게 나온다면 요거 n이 제로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n이 제로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 계산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나 집에 가서 해보면 그 결과가 이게 그대로 나와서 싱크 펑션을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보고 자시고를 떠나서 펄스면 싱크로 나온다. 펄스면 싱크로 나온다. 그래서 싱크로 나왔는데 결과는 뭐냐 하면 저런 이제 스펙트럼이다. 이것처럼 이제 싱크로 나와서 그럼 왜 안에 여기에 이렇게 이거 말하자면 하나, 둘, 셋, 네 개씩 이렇게 있느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얘기한 주기가 4이고 그 펄스 폭이 1이기 때문에 거기에 4개씩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결과를 보기 전에 여기 이제 두 종류가 있잖아요. 여기는 4배이기 때문에 한 그 싱크 펑션 안에 4개씩 이제 그 이산 주파수가 그 조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산 주파수가 조사가 됐으면 이게 4시고 이게 2이 됐으면 이번엔 2개씩 분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더 폭이 말하자면 이제 좁다. 그러면 이건 넓어지겠죠.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이제 나오면서 자, 요게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똑같아요. 똑같아서 구하면 이번에는 저거는 4개씩 들어갔는데 이번엔 2개씩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8개인 것 같지만 요거 나눠 가진 거예요. 양쪽에 4개씩이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데 여기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이산 주파수로 되는데 모양은 똑같죠. 왜요? 요놈이나 둘 다 렉탱귤러 펄스. 그런데 그게 주기적 트레이닝이 하나만 있으면 연속적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기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산적인 주파수, 라인 스펙트럼을 구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서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요거예요. 어딘가 임펄스가 있었는데 임펄스가 저렇게 트레인으로 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임펄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뭘로 되냐? 임펄스 그러니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임펄스 하나만인 거예요. 아까는. 근데 이건 하나만이 아니고 임펄스가 계속 주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까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쨌든 저걸 그대로 푸리에 시리즈 계수를 구해 보게 되면 우선 계수를 구하게 될 때 델타 t라고 한다면 한 주기 동안에 델타 t라고 했을 때 델타 t가 들어가면 t 대신에 0을 갖다 집어넣은 값 그 자체니까 t0분의 1이잖아요. 즉 모든 주파수 성분이 이산적인 모든 주파수 성분들이 하모닉들이 다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다. 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건 뭐겠어요? 이죠. 근데 원형은 뭐예요? 연속적인 게 뭐예요? DC란 얘기예요. DC. 그죠? 아까 나왔던 그 원형은 뭐였었냐면 이런 거였었잖아요. 임펄스, 이쪽에 임펄스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쪽은 찍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는 여기 연속적인 게 아니라 이산적이다.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모든 주파수 성분이 균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주기적이니까.
그러니까 다시요. 이게 연속이에요. 아니 이게 비주기적이에요. 하나만 있다면 연속. 근데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연속으로 된 그것의 스펙트럼, 이산적인 주파수만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쪽에 싱크 펑션이라는 것은 이건 뭐겠어요? 이것이 하나만 있다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그린 거고,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덧붙이면 돼? 그거는 요거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주기적이면 이산, 연속적이면 비주기적이면 연속. 그런 차이가 있고, 아직 우리가 연속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가는 것이 그 대표 선수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임펄스면 DC인데 주기적인 임펄스이기 때문에 이산 DC가 됐다. DC를 이산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